페이지 181페이지요. 자, 밑에 쪽 양괄호 2번입니다. 자, 그 전에 봤던 건 담보 책임에서의 물건의 하자였습니다. 자, 물건의 하자. 물건 하자를 먼저 본 거죠, 우리가. 자, 이제 이어서 권리 하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 하자라는 거는 물건의 하자는 아니고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거? 권리의 하자가 있다는 거지, 권리. 자, 가령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요. 자, 땅을 팔아. 자, 을이 땅을 사. 자, 우리 땅을 매수하는 거지. 땅 매수. 근데 만약에 이 땅을 파보니까 밑에 막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럼 그거는 권리 하자예요, 물건 하자예요? 그건 물건 하자예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땅. 그건 물건의 하자지, 쓰레기 있는 건. 자, 근데 이런 겁니다. 자,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서 갑이 매도인이에요. 갑이 매도인. 나는 갑이 땅 주인인 줄 알았지. 그죠? 나는 네가 땅 주인인 줄 알았어. 근데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이제 잔금 주고 잔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 얘가 소유자라는 거야. 얘가 땅 소유자. 을은 누가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 갑이 소유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난 주인이 갑 당신인 줄 알았는데 병이었네. 나 계약 해지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는 해제를 못 해요. 해제 못 합니다. 왜냐면은 주인이 병이지만 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병한테 이 땅을 사서 너한테 그대로 넘겨주면 되잖아. 그죠? 땅 넘겨주면 되잖아. 땅 넘겨주면은. 네가 땅을 살 때 사람 보고 땅 산 거다. 땅 보고 땅 산 거다. 땅 보고 땅 사는 거잖아, 네가. 매도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 땅이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일단 매매 계약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효라는 거죠. 매매 계약은 일단 유효다, 유효. 그래서 우리 알겠어. 그럼 잔금 들고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갖고 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빠그러진 거예요. 갑이 병한테 사서 을한테 그대로 넘겨주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 계약이 안 된 거지. 그러면 갑이 토지를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못 가져온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한테 토지를 넘겨줘요, 못 넘겨줘요? 못 넘겨준다는 거죠. 이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권리의 하자라고 합니다.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소유권 취득을 하니까 못하니까요.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이유는 이 땅이 갑의 땅이라서 전부가 병의 땅이라서 결국 을이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전부가 타인 거라는 거죠. 전부가 타인의 권리다. 소유자가 병이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전부 타인 권리라 그래요. 자, 확인합니다. 저 밑에 쪽에 보시면은 181페이지에서요. 권리하자 첫 번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다.
전부타인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전부타인. 그 또 줄이면 또 전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좀 오바고. 자, 전부타인. 전부타인. 자, 내려가 보세요. 569조.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다. 그러면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을 해갖고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매매 목적된 권리가 자기 거라고 타인 거라고 소유자가 타인이기 때문에 그 타인으로부터 매수해가지고 사가지고 을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 갑이죠. 갑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매수인 을에게 이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뭐 해버린다? 해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 갑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해서 가세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려면 알았어야 몰랐어야? 몰랐어야 된다는 거지. 자, 전부타인 권리입니다. 자, 전부타인 권리에서는요.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매수인 쪽에서는 갑을 상대로 해서 일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해야죠. 이거는요. 을이 매수인 을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이에요. 선악 불문. 그러니까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했을 그 당시에 이 땅이 병거라는 거를 을이 알았든 몰랐든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어쨌든 땅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땅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을은 돈 돌려받고 빠이빠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해제는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해제해라 그러면. 전부 타인 거니까.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어요. 이건 아까 조문에서 확인했듯이 뭐일 때 할 수 있다? 선의일 때. 네가 갑하고 계약할 때 주인이 병이었다는 거를 네가 알면서도 계약을 한 거라면은 갑한테 손해배상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하려면 네가 계약할 때 그걸 몰랐을 때 완전 배신당했을 때 그때 손배 청구하시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전부타인 권리. 그럼 을이 만약에 선이에요. 몰랐어. 근데 주인이 알고 봤더니 병이었던 거지. 땅을 취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럼 을이 선이일 때는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근데 을이 알고 있었어. 이미 주인이 병이었네? 알고 있었어. 그럼 뭐만 할 수 있고? 해제만 하는 거. 손배상 청구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자, 제척기간. 없습니다. 취득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라서 제척기간은 없어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 보죠. 자,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다음으로 바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은 이제 전부 타인이 아니라 무슨 타인 나와요? 일부 타인 나오죠.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자, 갑이 을한테 팔겠다 그랬어. 역시 토지를 팔겠다고 한 것이고 팔겠다고 했던 게 자, 매매 당시에 자, 을하고 매매를 할 당시에 갑이 팔기로 했던 거는 1000제곱미터였습니다. 토지 1000제곱미터를 팔겠다고 한 거지. 그러면 1000제곱미터를 팔기로 했으니까 갑은 1000제곱미터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1000제곱미터 중에서 10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가 주인이 병이었던 거지. 그럼 이거는 전부가 타인 겁니다. 일부가 타인 겁니다. 일부가 타인 거라는 거지. 이거하고 다르죠? 여기서는 전부가 누구 거? 전부가 병 거였죠. 전부가. 근데 여기서는요. 100만큼만 병 거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 900은? 여기 900제곱미터는 누구 거? 갑 거. 여긴 갑 거.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일부 타인 거예요. 일부가 타인 거라는 거지. 일부 타인 권리. 일단 매매는 역시 유효해요. 문제 없습니다. 전부가 타인의 것이든 일부가 타인의 것이든 그냥 갑이 병한테 사서 약속 지켜주면 문제될 거 없어요. 100제곱미터를 병으로부터 매수해 와가지고 을하고 약속했던 1000제곱미터로 맞춰서 넘겨줄 수 있다면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갑이 병한테 100제곱미터 살려고 했는데 샀어 못 샀어? 계약이 빠그러져 버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갑이 머리 긁적거리면서 을한테 선생님 죄송한데요. 약속했던 1000제곱미터 못 넘겨드리겠는데요. 얼마밖에 못 넘겨드리겠는데요? 900밖에. 선생님 제가 900제곱미터밖에 못 넘겨드리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되시죠? 그때 을이 아니 이 양반아 900제곱미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나는 꼭 1000제곱미터가 있어야 돼. 내가 여기를 사가지고 집을 짓고 마당 딸린 집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900만 사가지고는 마당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1000제곱미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건 나는 반드시 얼마만큼이 필요해? 1000제곱미터. 나는 반드시 1000제곱미터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 양반아. 왜냐하면 마당이 있어야 되거든. 이 양반아. 이해되세요? 그럼 계약을 뭐 해야 되겠어요?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900밖에 못 주신다고요? 마당 없어도 돼요. 마당 그런 거 없어도 돼. 위치가 좋아서 괜찮아. 목적 달성이 돼.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된다는 거는 나는 1000제곱미터 반드시 있어야 돼. 900만 있어도 돼. 900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900제곱미터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충분해. 그러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만큼 깎자고 합니다. 깎자고 하는 그게 대금 감액 청구예요. 그런 걸 대금 감액하자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목적 달성 자체가 아예 안 돼 버린다. 그러면은 계약을 해제하고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900제곱미터만 가지고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면은 감액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제도 하고 감액 청구도 하겠다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정신 나간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해제를 한다는 거는 계약을 진행하자, 계약 깨버리자는 거죠. 이해하세요? 요거는 계약 깨자, 계약 진행합시다. 그죠? 이 두 개는 양립이 안 되죠. 그죠? 해제하고 감액 청구는 양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관계를 제가 표현할게요. 일부 타인 권리, 계약을 해제하거나 아니면은 대금, 감액 청구하는 겁니다. 해제를 할 건지 감액 청구를 할 건지는 둘 다입니다.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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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그죠? 어떻게 선택하냐? 목적 달성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선택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목적 달성이 되네? 그러면 감액 청구하고 뭐 청구? 요렇게 된다고요. 관계 이해되세요? 겁나 복잡하지.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사실.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란 사실. 자, 체감표 보겠습니다. 자, 572조. 1항 보세요, 1항. 매매 목적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일부 동그라미, 일부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이라면은 이를 사지 않았을 거야. 내가 900제곱미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했을 거야? 계약을 안 했을 거야? 계약을 안 했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목적 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목적 달성이 안 되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싹 다 뭐 해버릴 수 있다? 해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선악 불문이에요, 선이에요? 선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겁나 헷갈리는 거예요. 선일 때 해제할 수 있다. 아까는 해제할 때 선이라고 선악 불문이라고. 선악 불문이라고 그랬잖아, 아까는. 이해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해제할 때 선악 불문이야, 선이만요? 선이만. 이게 헷갈리는 거지, 이게. 근데 감액 청구 있죠? 이건 선악 불문이에요. 요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입니다. 네가 계약을 할 때 100제곱미터만큼이 병의 것이라는 걸 네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깎자고 하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갖고 올 수 있는 게 900제곱미터 밖에 없기 때문에 낮춥시다.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깨 부시겠다. 그럼 네가 몰랐을 때. 3항 내려갑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선의만요, 선악 불문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타인에서는 요 해제하고요. 해제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여기는 여기 선의만. 여기 선의만. 감액 청구는 선악불문. 복잡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겁나게 헷갈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573조 계속 봅니다. 자, 전조의 권리는 자, 573조에서 말하는 전조는 572조 말하는 거지. 이 572조의 권리는 세 가지였습니다.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이런 권리들은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한 날로부터 해서 1년 내로 행사를 해라.
제척기간이 1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척기간 1년.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량 부족입니다. 자,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 이 수량 부족까지만 볼 거예요. 수량 부족까지만. 그죠? 공간이 협소 안 해요. 자, 수량 부족 여기다가 수량 부족 여기다 좀 하겠습니다. 수량 부족. 자, 수량 부족은 이런 거예요. 자, 갑으로부터 을이 사겠다고, 매매하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 근데 갑이 팔기로 했던 거, 자, 갑이 팔기로 했던 거는 1000제곱미터였던 거지. 1000제곱미터 팔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예요. 1000제곱미터. 자, 그래서 갑이 이렇게 1000제곱미터를 팔기로 했는데 아까 봤던 거는 1000제곱미터 중에서 100제곱미터만큼이 다른 사람 거였죠. 자,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측량을 해봤더니 100제곱미터만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이 땅은 얼마짜리였다? 원래부터 900짜리였다는 거예요. 오른쪽하고 다르죠? 오른쪽은 땅은 900짜리야, 땅은 1000짜리야. 땅은 1000짜리야, 땅은 1000짜리야, 1000짜리. 근데 일부가 다른 사람 거라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그냥 땅 자체가 원래부터 900제곱미터였다는 거지. 이런 걸 수량 부족이라 그래요. 수량이 부족해. 수량 부족. 수량 부족. 자, 아니면은 갑이 을한테 집하고 그다음에 창고하고 팔기로 했어요. 자, 갑이 을한테 집하고 또 뭐하고 판다고요? 창고하고 판다고 했지. 창고하고. 이렇게 매매한 거예요. 근데 매매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창고가 붕괴돼서 없었던 거지. 그럼 전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 일부가 멸실이라는 거지. 수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일부분이 멸실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적 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야, 나는 900제곱미터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목적 달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계약을 뭐 해야 돼요? 해제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손해배상 청구해버리는 거고. 근데 충분히 900제곱미터만 가지고도 나는 목적 달성이 돼. 그럼 해제를 해, 깎아달라 그래. 깎자고 감액 청구하는 거죠. 내가 1000제곱미터를 선생님, 1000제곱미터를 제가 1억에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1억에 사기로. 근데 알고 봤더니 900제곱미터니까 제가 얼마만 드릴게요? 9천만 드릴게요. 이해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액 청구. 마찬가지죠. 집하고 창고하고 다 사기로 했는데 창고가 멸실해버렸네? 그러면은 난 창고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럼 계약을 뭐 해버려요? 해제해버리는 거지. 근데 창고, 그거 할 거 없어도 돼. 그럼 뭐 청구하고요? 감액 청구하는 거예요. 똑같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아니면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똑같다. 제척기간 1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정리해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죠. 자, 수량 부족에서는 다 선임만 돼요. 이게 달라요.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네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은 어떠한 책임 추궁도 할 수 없습니다. 야, 너 계약할 때 900제곱미터인 거 몰랐니? 저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 수량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 안 한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부족 안 한 거지, 그거는. 이해하세요? 너 알고 있었잖아, 너.
그게 뭐 수량 부족해. 네가 알고 있는데. 네가 알고 있으면 그 수량 부족 아니지 그거는. 너 창고 없는 거 알고 있었니? 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일부 멸실이야? 일부 멸실 아니야? 아니지. 네가 알고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반드시 매수인이 싹 다 몰랐을 때. 난 몰랐지. 난 천인 줄 알았지. 난 창고 있는 줄 알았지. 라고 몰랐을 때. 아, 여기서 이제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위에 게 일부 타인 권리. 다르죠.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면은 거의 8부 능선 올라갔습니다. 담보책이 8부 능선 올라간 거예요.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3가지 정리했습니다. 3가지. 자, 일단 책에서 내용 좀 확인해 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수량 부족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574조에서요. 전 2조의 규정은, 자, 여기서 말하는 전 2조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조문들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위에 있었던 목적 달성 안 되면은 해제, 목적 달성 되면은 감액 청구,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 이런 권리들, 이런 규정들은 수량을 지정했던 매매 목적물이 부족합니다. 수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하고, 목적물 일부가 이미 계약 당시 멸실해버렸네.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그런 부족이나 멸실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끌어다가 쓰겠다,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을 때 준용한다고, 몰랐을 때 준용한다고?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 572조에 있었던 이 관련된 규정들을 그대로 준용받으려면 매수인이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된다는 거지. 요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자, 여기 정리하시고 여기. 자, 여기를 일단 오늘 여기를 정리합니다. 여기. 네.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나중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좀 반복적으로 해서 외워지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개념을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외워도, 단순하게 외우고 있어도 응용해도 안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부 타인에서 제가 써드렸던 거 있죠? 그죠? 선악불문하고 해제. 기억하시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만 할 수 있다. 그런 매수인 권리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나오는 동그라미 4번하고 5번 있죠? 여기는 이제 이후 과정에서 볼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 민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쉬운 것만 드실 수 있는 정도만, 드실 수 있는 정도만, 소화 가능한 정도만.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수님 왜 다 안 하고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뜁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 할까요? 안 돼요. 다 하면은 이 과정상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한 개념 나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이렇게 읽고 설렁설렁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없다는 거지. 항상 양보다 질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권리하자. 마지막 최종 정리합니다. 자, 권리하자에서, 자, 오늘 3가지 본 거예요. 이 안에서 전부가 타인 권리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또 뭐가 타인 권리야? 일부가 타인 권리야. 일부가. 그 세 번째가 뭐였어요? 수량 부족. 수량이 부족합니다. 혹은 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었습니다. 라는 거. 3가지 했습니다. 오늘 3가지.
자, 일단 대표적 매수인 권리가 해제권입니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감액 청구. 깎자. 일단 요번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알았든지 몰랐든지 해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은 선이어야 한다. 감액 청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감액 청구는 깎자고 하는 건데 전부가 타인 거니까 깎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 건데 뭐 깎기는 뭘 깎아요? 해제하든지 해제 바로 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일부 타인 권리는 일부가 다른 사람 건데 이때는 깎자. 부족하니까 깎읍시다. 일부가 다른 사람 거니까 그만큼을 깎읍시다. 이거는 선악을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 달성이 안 돼서 해제를 하거나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는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다 뭐일 때만 할 수 있습니다. 다 선의일 때. 여기 다 선. 선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좋아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수량 부족은 뭘로 시작해요? 시읒. 시읒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다 여기 시읒이라는 거죠. 시읒. 그리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외워요? 선악 불문만 외워요? 선악 불문만 외우는 거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악 불문만 정확하게 머리에 담고 있으면은 그 외 나머지는 다 뭐니까? 선이니까요. 담보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매수인이 선의로 나왔다. 그럼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푸시면 되는 거죠. 판단해 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지. 선의니까. 선의의 매수인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어요. 선의일 때는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안 물어봐요. 선인지 선악 불문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감액 청구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고민해야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거였나? 고민이 되겠지만 만약에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 타인 권리에서 감액 청구할 수 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선의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선의로 나오면은. 그러니까 외울 때 선의를 외워, 선악 불문을 외워. 여기를 외워, 여기를. 공부 잘하시는 분은 이거 2개 외우고 끝내는 거예요. 2개 외우고. 전부 타인 해제, 일부 타인 감액 청구, 선악 불문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선의만.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뭐 복습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교환으로 넘어갑니다. 자, 183페이지입니다. 자, 교환은 지금 596조에서 나와 있듯이 당사자 쌍방이 금전 말고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죠. 매매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을 하는 건데 교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갑 쪽에서 내가 건물을 넘길게요. 을 쪽에서는 나는 토지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을이 대금을 지급해요? 재산권을 이전해요?
재산권 이전하는 거죠. 그럼 갑도 재산권 이전하고 을도 재산권 이전하는 거죠. 맞바꾸는 거죠. 이런 계약을 뭐라고? 교환이라고. 이때 교환 계약은 편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입니다. 갑도 채무이고 을도 채무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했는데 갑이 건물을 넘겨줘야 되죠. 근데 갑이 건물 안 넘겨주면 을도 토지 넘겨, 토지 안 넘겨? 안 넘기지. 이런 거 뭐라 그랬어요? 동시이행 항변이요. 교환에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이라서? 쌍무라서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또 나오죠? 원래 그래요, 민법은. 갑이 건물을 넘겼습니다. 근데 건물에 균열이 있습니다. 누수가 있습니다. 교환 계약도 유상 계약이에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르고 산 거거든, 이거는. 자, 따라서 건물 샀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은 이 건물 넘긴 사람한테 너 책임지라고 담보 책임 적용돼 안 돼? 적용되는 거지. 그렇죠?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계약 해제. 목적 달성되면은 손해배상 청구. 물건하자예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항변권도 적용되고 담보 책임도 다 적용된다라는 거. 자, 근데 갑이 넘기기로 했던 건물이 3억짜리였어요. 근데 을이 넘기기로 했던 토지가 2억짜리 토지였지. 그럼 균형이 안 맞죠? 그럼 을이 여기서 1억을 얹어주는 거죠. 이렇게 얹어서 주는 돈을 보충금이라 그래요. 보충금은 물건이에요, 금전이에요? 금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 규정들 그대로 준용됩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 보죠. 자, 밑에 쪽에 597조 보시면은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했을 때, 그때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충금은 물건이 아니라 돈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돈이니까 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끌어다가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쪽에 사례접근 민법에 보시면은 A하고 B하고 지금 계약을 하는데 A는 빌라를 넘기기로 하는 거죠. 근데 B는 뭐 넘기겠다고? 노래방이요. 노래방이요. 예. 근데 B가 1억을 얹어주죠? 그렇다는 건 빌라하고 노래방 중에서 뭐가 더 싸다는 거다? 노래방이 더 싸다는 거지. 그러니까 1억 얹어주는 거죠? 교환계약입니다. 자, 밑에 1번입니다. 빌라 누수 균열을 모르고 교환했어. 담보 책임 추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환계약도 무슨 계약이라서? 유상이라서. 2번 B가 약정일에 보충금 1억을 안 주면 보충금 주기로 했는데 안 주죠. 이거 계약 위반이에요. 채무불이행입니다. B가 지금 이제 노래방 넘기기로 했고 보충금도 주기로 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노래방을 B가 노래방을 안 넘긴다. 노래방 안 넘긴다.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근데 노래방뿐 아니라 보충금 1억도 주지 않으면, 이거 주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는 거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거다. 채무 불이행. 그럼 이거 안 넘겨서 채무 불이행이 되면은 당연히 A에서는
A 쪽에서 계약을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계약을 최고하고 해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려갑니다. 자, 파란 색깔 1번에 교환의 성질 나오고요.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권 상호 이전이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입니다. 자, D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보충금 나옵니다. 교환 목적물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서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면서 아울러 금전 보충 지급을 약정했다. 이때 이 금전을 보충금이라 하고 이 보충금에 대해서는 양과로 2번에 나오듯이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들이 준용될 뿐 아니라 보충금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보충금을 안 주시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최고하고 해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교환은 여기까지입니다. 임대차로 갑니다. 임대차는 임대인 쪽에서는 물건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뭐 주는 거죠? 차임, 임대료, 월세,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차임이라고 하든 임대료라고 하든 월세라고 하든 어쨌든 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자, 갑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영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세입자를 받는 겁니다. 세입자 받아야지. 그래서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임대차라는 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차. 그럼 얘는 이제 월세 주는 거고 갑한테. 갑은 빌려주는 거고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도 갑도 을도 둘 다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고요. 그리고 월세 내는 거죠. 대가 주는 거죠. 그럼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에요, 유상. 합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낙성이고 그리고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불효식입니다. 네. 그래서 을이 건물을 보증금 뭐 1억에 차임 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을이 이제 건물을 받았죠. 넘겨받았습니다. 건물 넘겨받았을 때 건물이 마음에 안 들면 을이 돈 들여서 수리해야 안 해요. 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바닥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청소해요? 바닥을 갈아요? 청소하죠. 그죠? 바닥 안 갈잖아요. 왜 안 갈죠? 내 건물 아니어서. 내 건물이면 바닥 갈아버릴 수도 있죠. 근데 내 건물이야, 내 건물 아니야? 내 건물 아니야. 내 건물 아니기 때문에 돈 들여서 고치면은 그 효용을 갑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을이 여기서 화장실에 바닥을 공사한 거예요.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시켰어. 주인이 했다고요? 세입자가 했다고요? 세입자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임대차 끝났을 때 화장실 바닥 떼가요? 못 떼가요? 못 떼가지. 베란다 떼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런 거를 합쳐졌다 그래. 부합됐다 그럽니다. 이게 부합물이에요. 합쳐졌어. 그럼 이것들은 건물하고 별개인 거예요? 구성 부분인 거예요? 구성 부분인 거예요.
구성 부분이야. 이런 걸 부합이라 그래. 부합. 부합이 뭔 뜻이냐 하면은 딱 붙었다. 이게 부합이에요. 붙어가지고 뗄 수가 있어 없어? 뗄 수가 없다는 거지. 물론 물리적으로 뗄 수 있죠. 화장실에 변기 드러낼 수 있어 없어요? 변기 드러낼 수 있죠. 근데 드러내면 변기 드러내버리면은 훼손이 돼야 안 돼? 훼손이 되는 거지. 그리고 화장실 없으면 돼야 안 돼요? 화장실 없으면 안 돼. 화장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부합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란다 드러낼 수 있지, 물리적으로는. 베란다 떼버리면 훼손이 되잖아요. 합쳐진 겁니다. 자, 그럼 부합물은 결론적으로 갑 거예요, 을 거예요? 누구 거? 갑 거죠. 그죠? 임대인 갑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벽걸이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붙은 거예요, 안 붙은 거예요? 에? 붙어 있긴 하죠. 그죠?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 있어요. 그럼 떼가 안 떼가? 떼갈 수 있어, 없어? 떼갈 수 있는 거지. 벽걸이 떼갈 수 있는 거지. 그죠? 뭐 도락을 설치한 거, 도락을. 떼갈 수 있어, 없어? 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건물하고 합쳐지지 않았고 그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부속물이라 그래요. 부속물. 이거는 구성 부분이 되지 않았고 이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부속물. 그럼 부속물이라는 거는 갑 거라는 겁니다. 을 거라는 겁니다. 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법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법리가. 그러니까 부합인지 부속인지 파악해야 돼요. 지문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요. 그럼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임차인이 뭘 설치했는데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에서. 구성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속이라는 거다, 부합이라는 거다. 그럼 이거라는 거지, 이거. 그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아, 갑 거구나, 이렇게. 설치했는데 독립성 있습니다. 부속이라는 거다. 이렇게 푸시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항상 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설치했을 때 그게 부합인 건지 부속인 건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부속인 건지 부합인 건지. 임대차가 끝났을 때, 기간이 다 만료가 됐을 때, 을 쪽에서 선생님 사가세요. 네가 사세요. 이거 너무 공손한데? 사세요가 아니라 야, 네가 사라. 야, 네가 사. 네가 사라. 네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을 지거일 때 네가 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을 지거니까 네가 사세요라고 팔 수 있는 거죠. 그럼 을이 네가 사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부합물일까요? 부속물일까요? 이거예요. 부속물일 때 임차인은 부속물에 대해서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매수 청구. 별 3개. 매수 청구 별 3개.
반드시 출제, 반드시 출제. 그러면 갑거면 합쳐져서 갑건데 을이 갑한테 가가지고 야 화장실 바닥 네가 사라. 그죠? 야 베란다 확장한 거 네가 사라. 그거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합물일 때는 우리 임차인은 이미 갑의 것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못 합니다. 못하면 불가하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공사 잘 해 안 해? 안 하는 거예요. 팔아 먹으니까 못 팔아 먹으니까. 못 팔아 먹으니까. 그럼 돈 받아요, 돈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게 비용 청구예요.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한다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비용 청구. 별 3개. 엄청 중요한 내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합쳐졌을 때는 합쳐졌어. 그거는 임대인 거라는 거지. 그때는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합쳐졌어. 그때는 뭐를 청구하는 거예요? 매수를 청구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져요. 비용 청구하는 거 하고 매수 청구하는 거 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자, 좋습니다. 함께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 많이 넘기지 않을 테니까 좀 힘내세요. 좀 보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요. 187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지금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3가지 권리가 등장하는데 매년마다 반드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나와요, 이거는. 총 3가지 권리인데 첫 번째 권리가 지금 양괄호 1번에 나오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청구라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비용 청구, 요거 말하는 거, 요거 말하는 거. 비용 상환 청구, 요거. 자, 두 번째 밑에 쪽에 보시면 양괄호 2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 보이십니까? 요게 이제 요거 말하는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 네가 사라. 넘기세요. 세 번째 권리가 양괄호 3번에 지상물 매수 청구입니다. 이 3가지 권리 중 1가지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자, 비용 상환 청구 먼저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는 우리 민법의 6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 먼저 보겠습니다. 1항. 임차인이 보존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했을 때, 자, 여기서 필요비라고 하는 거는 보존 비용이에요. 자, 필요비는 무슨 비용이라고요? 보존 비용, 보존. 보존할 때 들어가는 현상 유지 비용이라는 거죠. 뭐 관리비라든지 뭐 세금 낸다든지 뭐 그런 비용들, 기본적으로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거는 즉시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임대차 끝나고 나면 임대인한테 뭘 받아 가잖아요. 뭘 받죠? 그 저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장기 수선 충당금.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원래 그거 임대인이 내야 되는 비용이죠. 임대인이 내야 되는 현상 유지 비용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이 그게 관리비 안에 고지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단 관리비 냈다가 계약 끝나고 나갈 때 임차인이 받아가는 거죠. 그거 내가 냈으니까 그 돈 달라고 하는 거, 달라고. 끝나고 달라 그래, 즉시 달라 그래. 즉시 달라고 합니다. 즉시. 자, 보일러를 수리한 거죠. 보일러를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일러는요. 없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없으면. 진짜로 없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근데 임차인이 내 돈 들여서 보일러 수리해가지고 50만 원 깨졌어. 50만 원. 그럼 그 비용을 달라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비용이라고요? 필요비. 수리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비. 근데 임대인이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비용을 주기가. 주고 싶어요? 주고 싶으면 주기 싫어? 주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약할 때 특약 넣으면 돼요. 수리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도록 합니다라고 특약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리비 청구 못해요. 임차인이. 그러니까 이 626조는요. 임의규정이에요. 뭔 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차인들이 청구를 잘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요. 법은 이렇게 돼 있지. 법에서는 보일러 수리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지. 626조에 지금. 근데 주인들이 수리비 주고 싶으니까 주기 싫으니까 수리비 청구하지 마. 수리비 청구하지 마라잉. 계약할 때. 특약을 넣는 거지. 특약을. 크게 써놔요? 작게 써놔요? 겁나 작게. 그죠? 작게 써놓는 거지. 그럼 이게 효력 있어? 효력 없어? 이게 유효라고 이게. 이게 유효라는 거지. 법하고 다르게 정했는데 그게 합의가 유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626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이거 임의 규정이라고. 이거 임의 규정이라고. 2항 내려가세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끝나고 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에 대해서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2항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라고 나왔죠. 유익비. 유익비는 계량 비용이에요. 계량 비용. 뭐 인테리어를 했다. 베란다를 확장시켰다. 화장실 바닥 공사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뭔가 계량을 해가지고 목적물 가액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걸 다 뭐라 그런다고? 유익비요. 유익비는 지금 당장 달라 그래? 임대차 끝나고 달라 그래? 임대차 끝나고 달라고 합니다. 임대차 끝나고. 그러니까 임대인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돼요. 베란다 확장 비용하고 바닥 공사 줘야죠. 그죠? 내 건물 가치가 증가돼서 줘야지 돈을. 근데 주고 싶어? 주기 싫어? 주기 싫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청구하지 마. 특약 넣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무슨 규정이라서? 임의 규정이라서. 그러니까 필요비도 유익비도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다. 자, 좋습니다. 내려갑니다. 자, 전제 조건 나와 있습니다. 전제 조건. 여기서 구성 부분으로 되었다, 부합이다 확인합니다. 부합물입니다. 부합물. 만약에 부속이면, 부합이 아니라 부속이면 그거는 비용 청구가 아니라 뭐 청구하는 거니까? 그건 매수 청구하는 거니까 비용 청구가 되려면은 합쳐져야 돼, 안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 그때 비용 청구하는 거야 이 말이지. 자, 내려갑니다. 필요비, 현상 유지 비용이고요. 수도관 파열, 보일러 터졌다, 임대인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임차인이 했을 때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다. 자, 내려갑니다. 3번 유익비입니다. 물건 가치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첫째 줄에 임의 규정이다. 여기 확인합니다. 특약으로 배제가 된다. 자, 다음 두 번째 권리로 내려갑니다. 부속물의 매수 청구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646조입니다. 자, 1항에 보시면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에 대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밑에 내려가서 전제 조건 보세요. 부속물이라는 거는 합쳐진 거야, 독립적인 거야? 독립적인 거야, 부속물은. 안 합쳐진 거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싱크대 설치했어요. 그럼 건물하고 합쳐졌습니다. 건물하고 별개입니다. 건물하고 별개입니다. 부합물입니다. 부속물입니다. 부속물입니다. 임대차 끝났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에어컨하고 싱크대하고 사가래요. 네가 사라. 네가 사라.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어컨하고 싱크대하고 임대인이 사고 싶어? 임대인이 사기 싫어? 사기 싫지. 그럼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죠? 특약하면 되지. 임대차 할 때 뭐라고 특약 넣겠습니까? 특약. 매수 청구해라. 매수 청구하지 마라. 매수 청구하지 마라 너. 매수 청구 하지 마라. 나 안 살 거니까 네가 떼가든지 알아서 하고 매수 청구하지 마. 특약 넣었죠?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에요. 뭔 규정? 강행 규정. 겁나 중요한 거죠,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사야 돼요. 사기 싫죠? 사야 돼요, 선생님. 사셔야 돼요. 아, 저는 사고 싶지 않은데요. 저런 낡아 빠진 에어컨 안 사고 싶은데요. 저는 사셔야 됩니다. 특약으로 배제시킬 건데요. 안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에? 매수 청구 해버린다고 이렇게. 갑자기 불안하죠? 갑자기 불안해지죠. 갑자기. 그럼 내가 지금 그 사람 성격 좋아 보이던데 나중에 나갈 때 매수 청구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진짜 사야 되는 거 사셔야 돼요. 거절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 하죠. 자, 매수 청구권 다 행사하죠. 무조건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을하고 갑하고 매매한 걸로 효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매매 계약, 싱크대 매매 계약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해서 매매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형성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 형성권. 겁나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요, 세입자한테. 세입자 비위를 건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위 건들죠?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에어컨 얼마예요? 에어컨요? 100만 원이요. 그럼 100만 원 줘야 됩니까? 줘야 된다고요. 줘야 돼요. 뭐가 만들어졌으니까? 특약으로 배제가 되고 안 되고. 안 돼요. 특약 배제 안 된다고.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설마 진짜 우리 법이 그럴까? 그래요, 법이.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위쪽에 646조 1항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 잘 보세요.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이게 요건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상가에다가 에어컨 뭐 한 100개 설치하고 에어컨 100개 설치하고 네가 다 사라. 그게 아니라고. 설치할 때 동의 받고 임대인한테 선생님 저 에어컨 설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동의 임대인이 알고 설치해 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 청구하는 거 그때. 이해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저 에어컨 설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임대인이 이렇게 하죠. 그럼 설치하시려면 나중에 매수 청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설치하고 매수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건이 필요하다. 혹은 계약할 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돼. 내가 상가 들어갔는데 임차인으로서 상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주인분들은 상가 주인분들은 그냥 쓰시라 그러죠. 전에 세입자가 냅두고 간 거니까.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욕심쟁이 할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사라 그래요. 에어컨을 사라고. 그 설치돼 있는 그거를 그냥 쓰라고 안 하고 네가 사. 자기가 설치했어. 전 세입자가 설치했어. 전 세입자가 설치했는데 네가 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뭐 했습니다? 매수했습니다. 그거를. 그럼 나중에 임대차 끝나고 나서 세입자가 뭐 할 수 있다고?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 요건 갖춰야 됩니다. 자, 밑에 2항에 나오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자, 좋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동그라미 4번을 확인하세요. 강행규정입니다 이거. 강행규정이다. 특약으로 배제가 안 된다. 추가하세요.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임대인한테 동의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청구해가지고 매매를 만들기 때문에 형성권이라는 거죠. 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개만 더 하고 마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건물의 임차인은요, 여러분들. 자, 건물 임차인은 매수 청구할 때요. 매수 청구할 때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해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합니다. 건물 임차인은. 자, 그런데 건물 임차인 말고 토지 임차인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라 그래. 그러니까 부속물 매수 청구랑 지상물 매수 청구는 다른 매수 청구인 거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글자가요. 부속물, 지상물 다르잖아요. 근데 둘은 또한 똑같죠? 뭐가 똑같아요? 네가 사라. 네가 사라라고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근데 분명히 다르다 이거는. 자, 토지 임대차라는 거는 이런 거죠. 자, 임대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토지를 빌린 거지. 그럼 얘는 토지 임차인이야, 건물 임차인이야? 토지 임차인이라는 거, 토지 임차인. 여기다가 창고 건물을 딱 지은 거예요. 창고. 허락받고 지어요, 그냥 지어요? 그냥 짓습니다. 토지를 왜 빌렸겠어요? 건물 지으려고. 건물 지으려고 토지 빌린 거예요. 허락 안 받고 막 짓는 거죠, 창고를. 그러다가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 만료됐으니까 을은 갑한테 반환해야 돼요. 갑한테 빌렸던 게 뭐죠? 건물을 빌렸어, 땅을 빌렸어? 땅을 빌렸던 거지. 그러니까 을은 뭐를 반환해야 됩니다? 땅을 반환해야 됩니다. 땅을 반환해야 되는데 땅 위에 창고가 있잖아.
창고 갑 거다 을 거다? 을 거지. 을이 지은 거지. 창고 을 거지. 을 거. 그럼 창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을 거니까. 그죠?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요? 못 들고 가잖아. 그니까 야 갱신하자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을 연장하자는 거예요. 계약 연장합시다. 저 창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갑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나 갱신해주기 싫어. 거절. 갑이 꺼지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버리면은 이 갱신 청구에 이어서 그럼 갱신해주기 싫으시면요, 선생님 창고를 네가 뭐 해라고? 네가 사라고. 그러면은 갱신 안 해줄 거면 매수 청구해버리는 거예요. 갱신 청구는 1차적으로 행사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손하게 갱신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공손하게 1차. 근데 거절당하면 그때부터는 네가 사 그러면. 그죠? 반말해버리는 거예요. 2차로. 네가 사라 그러면은. 임대인은 사고 싶어요? 사기 싫어요? 사기 싫죠. 따라서 특약 넣었겠죠. 나중에 임대차 끝나고 나면 매수 청구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매수 청구 하지 마라 너. 너 분명히 안 할 거지? 안 할게요 선생님. 너 매수 청구 안 할 거지? 안 할게. 특약 넣었죠? 특약이 무효예요. 특약이 뭐라고? 특약이 무효라고.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매수 청구 2개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권은 이 2개밖에 없어요. 다른 매수 청구 없습니다. 매수 청구 둘 다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거지, 강행 규정. 그리고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효력을 만들어버리니까 둘 다 형성권입니다. 자, 이까지 해서 임대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임차인 권리 3가지 봤고요. 메일 정리 노트 OX 점검하고 수업 마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 계약금 전부 줬어? 일부만 줬어? 일부만 줬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 안 했어? 성립 안 한 거지. 그러면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2번입니다. 수량 지정한 매매입니다. 근데 목적물 일부가 멸실돼 버린 거지. 일부 멸실이죠. 자, 이거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이때는 감액 청구를 하든 해제하든 손해배상 청구하든 매수인이 뭐일 때만? 선의일 때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악이죠, 악이. 그러면 감액 청구, 손배 청구 돼, 안 돼? 안 되지. 틀린 거지, 2번은. 3번입니다. 교환 계약은요, 유상이고 쌍무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담보 책임 져 안 져? 져야지. 매매든 교환이든 하자 있으면 져야지. 맞는 말. 4번. 임차인이 설치했던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었고 일체가 됐어요. 부합이다, 부속이다. 부합이다. 부합. 그러면 매수 청구하는 거다, 유익비 청구하는 거다. 유익비 청구하는 거다. 근데 지금 부속물 매수 청구라 그러죠?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은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때 임대차 계약에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는데 뭐 말도 안 되죠. 원래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는요, 갱신 청구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1차하고 2차 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2차부터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공부도. 1차부터 2차부터. 1차부터 하셔야 되는 거지. 1차부터 공부도. 뭐를 위주로? 예? 민법을 위주로 해서 이제 1차부터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 1차 합격이 돼야 되니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특별법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